토론의 취지가 좋아서 광장의 시민들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론조사 말인가요? 그 설문조사도 따로 있더라고. 어디서요? 광장 대전환 포럼 그렇죠. 사회개혁 1차 세미나. 대전환 포럼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광장을 지키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디지털에 능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는데 참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체제 전환이라든지 뭐 사회 대개혁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들이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쵸. 행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 생산적인 논의 꼭 지금 필요한 생산적인 논의들이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이제는 사실은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도 좀 한동훈 이제 후보로 경선 후보로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동훈 후보든 뭐 김문수 후보한테까지는 그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나마 중도 보수라고 주창하면서 나올 한동훈 후보든 유승민 후보든 이런 분들한테 국민의힘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사실 어제 같은 토론에 이분들이 와서 좀 배웠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토론이 그렇죠. 실린 신문이 이제 한겨레 신문입니다. 근데 한겨레밖에 안 실려. 19면에 네. 한겨레 19면에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좁게 보도한 거 아니야? 네, 사진이 있는데 깔아놨는데 이 사진을 여기 조그맣게 돼 있는 이 사진을 요 밑에 있는 사진을 확대를 하면은 최경영 기자님 얼굴이 요만하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 이야기 하고 그걸 축산해야 한다. 야. 하여간 그 모아진 여론은 80%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든 국민의힘이든 이걸 계엄과 내란을 사실상 옹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번 대선에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그 당 이름으로 나 좀 뽑아주세요. 내가 이 당 후보니. 이거는 아니지 않나? 지금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 한동훈, 추경호 이런 이제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내란에 책임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들을 언론중재위에 걸고 있어요. 저희도 두 건, 진짜? 두 건 걸렸거든요. 두 건 지금. 뭘 걸었어요? 그러니까 내란에 이제 예를 들면 국헌문란의 공범자다라는 표현 뭐 이런 거를 걸고 있고. 추경호가. 네, 그 다음에 아니 협의는 있는 건 사실이잖아. 아까 뭐 그거를 언론 관점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지금 계속 언론을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아니 누가 사실이라 그랬어? 그 협의가 있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저희뿐만 이야기했지. 아니라 뭐 여러 언론사들하고도 아마 지금 언론중재 되고 있는 것 같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더 재밌는 건 이수정 교수처럼 자기 이제 말하자면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부정선거론 퍼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사들 그렇죠, 날르고. 그렇죠. 거기들도 지금 언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언론 대응을 하고 있어? 아까 뭐 언론중재에 워낙 얼토당토 않고 뭐 제기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중재를 가는 건데 이제 본인은 그 부정선거론을 퍼뜨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야 어제 그 MBC 뉴스데스크나 이런데 그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정광훈 목사 집회를 할지 오늘 뭐 토론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지금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 혐의로는 뭐 입건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연히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를 마주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광화문 사거리에서 무대를 어디로 설치할 거냐 3.1절 대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도로에 나와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들이 교보문고 대각선 건너편입니다.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들이 빵빵 눌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광훈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한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도로에 내려와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빵빵한 차의 뒤에쯤 있었는데 그래서 저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아니 아마 법도 뭣도 없구만. 법도 뭣도 없어. 근데 탄핵을 찬성한 그 집회와 관련해서는 다 집시법 위반을 많이 걸었어. 이것도 너무 불공정한 처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우파라고 계속 불러주는 게 뭐라 그래야 돼 이 사람들? 뭐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이는 태도 내란 동조자들이잖아요. 내란 동조자들. 그러니까 내란 동조자로 자기네들이 이미 찍혀 있으니까 뭐 막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지금 오히려 체제를 흔들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어제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당장 나오는 반응이 그거예요. 최상목이 어디 한번 보고 검토해 볼게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은 그냥 헌법 막 위반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할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예. 극렬 지지자라든가 극우 쪽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그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사회가 그나마 뭐 법원 재판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불만이 없겠어요? 결정을 그냥 바로 승복하기도 참 쉽지는 않은 거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린 승복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의 최소한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회적 합의였다고요. 굳이 사회 계약이니 뭐니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감옥도 가고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내가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감옥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든 아니면 보수를 지키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자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도 된다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비판을 받아도 아유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근데 지켜집니까? 이렇게 해서. 어제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근데 헌재 결정 이후에 정무적 판단을 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헌재가 그걸 무슨 정무적 네. 판단을 할 게 있어? 그냥 없죠. 결정하는 대로 하면 되는 어떤 거지. 국회의원이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내가 정무적으로 좀 판단해보고 응할지 그렇지. 안 응할지 정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체제 질서에 대한 불복이 깔려 있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고 마치 그래서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헌재가 결정을 내려도 강제 조항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우리가 유지해왔던 어떤 사회적 질서라든지 체제의 어떤 그 운영 원리 같은 것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사실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좀 지켜보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 이게 최상목 대행 측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도 최상목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꼭 규정하지 않아도 예,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인식해왔던 거잖아요. 그게 또 헌법인 거고요. 그렇죠. 헌법이 어떻게 일반 규칙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모든 행동들을 규정해요. 가장 큰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법률로 규정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쭉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영위나 이런 게 쭉 내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건 그냥 불문율로 우리가 지켜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수도 이전을 추진을 하니까 헌재에 갔죠. 그 사건이. 근데 그래. 헌재가 그때 논리가 뭐였습니까? 경국대전. 명문화된 법이 없으니까 관습헌법 얘기를 했어요. 관습적으로 수도는 서울이다. 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수도는 법리적으로 한양이지, 보면 그러면. 그거야말로 헌재가 정부적 판단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못했어요. 그렇지. 예,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헌재가 헌법적으로 도저히 끌어다 쓸 논리가 없어서 이 수도 이전을 그렇지. 막을 결국엔 경국대전이나 관습헌법을 끌고 와서 결정을 내려도 이게 사회에 그래서 그때는 역으로 모든 걸 다 헌재가 결정하면 끝이냐 이런 논의를 저희 한국 사회가 10수년간 해왔다고요.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는 헌재가 결정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정부적 판단으로 할게가 완전 레토릭처럼 그냥 써버리니까 이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일당이 헌재에 10차례의 변론에서 했던 우리 이거 승복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승복할지 말지 좀 고민해 봐야겠는데 우리 이거 불복 니네 결정하는 거 정치적인 것 같은데 이거에 깔려 있는 거야. 헌재에 이거 자체를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대단한 배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세력들이 이 헌재의 결정 자체를 희화시키고 있는 거다. 이게 그럼 결국엔 윤석열의 불복으로 갈 거다. 김연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희화화,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끌다가 이때는 한번 결정할까? 근데 뭐 이걸 거부하지는 설마 못할 거 아니에요. 안 근데 하고 있겠죠. 안 하고 계속 하다가 내가 정권 바뀌기 전까지 또는 뭐 대통령 선거 직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오늘 조선일보 보고 평상시보다 더 놀랐는데 와 신문 지면 진짜 와, 어마어마하더라 지금 정말 네.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제 마은혁 재판관 판단이 있었던 거잖아요. 헌재에서 그러니까 3명이 소수 의견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하는 데는 다 동의가 된 건데 그렇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8대0. 소수 의견을 밝힌 게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관해서 소수 의견을 밝힌 거예요. 나중에 사후에 국회에서 사실은 국회의장한테 국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명분을 만들어준 건 맞지만 왜냐하면 원래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장이 제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수 쪽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그럼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도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뒤늦게 밟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걸 3명이서 딱 보수 성향에 예를 들면 윤석열 임명한 재판관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 그렇죠.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 그렇죠. 3명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그렇게 한 거야. 아 비겁한 자들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보수적인 그 재판관 재판관한테. 3명한테. 그러니까 딱 투가 논조가 딱 그거야. 아 비겁한 것들. 그 부결시켰어야지. 그 합의하고 난 다음에 왜 소수 의견을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면을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겠냐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도 똑같아요. 지금 8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9명이 되잖아. 근데 보수 성향이 3명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니까 의결 정족수를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 공격했던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빠진 상태에서 비겁하지 않기 위해서 3명이 그냥 보수에 눈 질끈 감고 윤석열 복귀해야 돼 이렇게 결정해주면 윤석열 복귀하는 거야. 그거 밑자락 깔고 지금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비겁한 자들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야. 예. 이게 무슨 언론이 이따위 언론이 이렇게 하니까 최상목이나 이런 인간들이 조선일보 열심히 성경처럼 들여다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조선일보가 뒤에서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게다가 지들끼리. 마은혁 재판관은 이미 국민의 한 30% 아스팔트 극우 내란 공모자들한테는 공모자가 아니고 내란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낙인 찍혀졌냐면 공산당 빨갱이가 이미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시내 곳곳에 문영배 재판관을 공격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빨간색으로 보인다. 이게 괴벨스가 한 짓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면 좀 뭐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겠지. 계속 우리법 연구회 이야기하면 우리법 연구회가 마치 불온단체처럼 보여. 근데 어제 헌재가 그 지점에서 사회적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결문에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위헌이 없으면 무조건 임명하는 거다. 이게 그렇지.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 원리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마은혁 재판관이 사상이 어느 쪽이든 뭐든 이 절차상의 위헌 유법이 없으면 이게 임명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권 분리 체계의 사회 운영 체제예요. 근데 이 체제를 일개 권한 대행이 정무적 판단으로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도 얘기하셨지만 별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